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어깨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이제 부천 스마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천승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 이제 외래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는 이제 진단이랑 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진단이 떨어지면은 치료는 이제 그에 맞춰서 하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깨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경추 질환과의 감별점, 그다음 어깨 통증의 이제 다양한 원인, 그다음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동반 유무, 그다음 단계적인 치료법, 그다음에 어깨 주변의 강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Q&A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어깨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부를 감싸고 있는 이제 피부층을 걷어내면은 겉에 이제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제 델토이드 그 근육이 있고요. 또 앞쪽에 이제 대흉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두박근이랑 뭐 삼두박근, 이제 광배근이라고 하는 이제 라티스mus 돌시라는 근육도 있고, 이렇게 겉에 근육층에는 이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쪼끔 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속층이 있습니다. 속층은 이제 흔히들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저희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곳인데요. 이제 겉에 보시면은 이두박근 두 개가 있는 이두박근 힘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두박근 힘줄에 이제 겉을 또 싸고 있는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넓은 이제 근육 인대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잘 끊어지는 이제 극상근 인대가 있고, 뒤쪽에는 극하근과 소원근, 이렇게 회전근개 힘줄 총 4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외래에 오시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 이제 보통 제일 흔하고요. 보통은 말 그대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는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이 뭐 여러 가지 원인, 뭐 과사용 등이나 아니면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좀 뭐 무리해서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말 그대로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이제 굳는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증상 대부분이 다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십니다.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뭐 가볍게 물리치료, 그다음 뭐 약물치료, 뭐 체해충격파, 그다음 도수치료, 뭐 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뭐 주사치료 정도도 이제 해볼 수 있겠고요. 보통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치료가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막 통증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속 깊은 이제 병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시면 이제 경추 질환과의 감별이라고 이렇게 목차를 잡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경추로 얘기를 하나 싶을 텐데, 생각보다 이제 어깨랑 이 경추 질환 이 목 디스크랑 관련된 이 위치가 통증이 생각보다 겹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있는 분도 있고, 목 디스크가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깨랑 목이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들은 이런 이제 어깨 통증이 왔을 때 경추 질환과의 감별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경추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경추 질환은 이제 보통 이제 큰 특징이 이제 날개뼈의 안쪽, 보통 후면, 등 뒤라고 하죠. 등 뒤쪽에서 이제 통증이 시작돼서 목 뒤로 이렇게 따라오는 통증들이 많습니다. 이게 눌리는 디스크 레벨의 위치에 따라서 뭐 5번 신경, 6번 신경, 뭐 7번 신경, 8번 신경 위치에 따라서 이제 손가락까지 이렇게 저린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다 어깨랑 이제 좀 겹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어깨가 아픈 줄 오셨는데 경추 질환이 문제 있는 분도 있고, 어깨도 문제가 있으면서 경추 질환도 둘 다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경추 질환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통증이라 이게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팔 올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등 뒤로도 팔 돌리기가 어렵고 그다음 통증 때문에 잠들기도 힘들고 이게 어깨랑 목 디스크가 좀 아무래도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경추 쪽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한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신경이 좀 눌린 분들은 이렇게 두통 증상도 생기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깨 통증으로 왔는데 경추 질환이 좀 의심이 된다 하면은 경추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면부 등 쪽에 안쪽 통증이 많고 제가 표시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시발점으로 통증이 시작이 많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경추 질환이 이렇게 감별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깨 통증, 어깨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골절이나 그다음에 어깨의 종양이라든가 그다음 뭐 어깨 탈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제외를 하고 보통 이제 디지즈, 질병이라고 하는 어깨 말 그대로 퇴행성 질환이거나 뭐 과사용으로 인한 질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는 동결견, 정확하게는 또 유착성 관절낭염, 이제 관절 주머니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유착, 이제 말 그대로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절낭 자체가 굳어버리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요하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 말 그대로 회전근개 인대가 뜯어진 겁니다. 이거는 수술밖에 이제 답이 없는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석회화 건염. 석회화 건염은 이제 인대에 석회가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생기는 원인은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뭔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석회에 침착이 되는 경우 석회화 건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오십견 증상도 있으면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도 있으면서 석회화 건염도 생기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항상 복합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이제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깨 통증, 이제 경추 질환이랑은 좀 다릅니다. 어깨 통증은 이제 좀 큰 특징이 전면부의 가측 통증, 이렇게 전면부 앞쪽에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야간통, 밤에 이것 때문에 아파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깨는 야간통이 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낮에는 생활하면서는 근육이 다 늘어나고 좀 예열이 된 상태라서 잘 통증을 모르다가 저녁에는 이제 푹 쉬고 이제 아무래도 눕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근육을 안 쓰게 되고 그땐 근육이 이제 수축이 오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깨 통증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 질환과 다르게 어깨에는 전면부에 가측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아 내가 어깨 문제가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케이스를 이제 아무래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좀 쉬울 거라서 예시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유착성 관절낭염, 뭐 동결견,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8세 남성이셨고요. 이분은 치료 전에 이제 보시면 어깨를 팔을 들어올리라고 하면 이제 90도에서 한 100도 정도밖에 팔을 못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년을 고생하시다가 이제 오셨던 분이시고 이제 택시 운전사셨거든요. 이제 승객들이 이제 차 뒤에다가 뭐 물건 놓고 내렸는데 그 주우려다가 이제 너무 아파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보존 치료들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등등 많이 했는데 거의 한 3 년을 고생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던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위해서 MRI를 찍었고 위에 있는 힘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파열 없이 잘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관절낭이라고 하는 이 주머니가 이제 염증으로 이제 유착 이만큼 이제 다 막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껍게 막히면은 물리적으로 여기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팔을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은 엄청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고 이 상태에서 이 관절낭 주머니의 길만 잘 열어주는 이제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잡히는 게 없으니까 팔을 올리는 것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석회성 건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성 건염은 인대에 석회가 침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57세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응급실을 갔다가 너무 아파 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응급실에서는 뭐 바로 연결이 안 됐고 당장 통증 주사 이제 엉덩이 주사랑 이제 수액만 좀 맞고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이신데 검사를 해 보니까 이제 뭐 석회 크기가 이 까만 게 석회인데요. 석회가 상당히 컸죠. 이제 인대가 이제 우리가 팔을 들으려면 인대가 연결되고 안쪽에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데 이런 큰 덩어리 원래 없어야 될 구조물이 이렇게 껴있게 되면은 당연히 아픕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연필 끼우고 손 쥐려고 하면은 엄청 아프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석회성 건염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잡고 진단이 맞춰지면 이제 이것만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 후에 제거를 하고 나서는 근육이랑 인대 쪽에 이제 걸리는 텐션이 없기 때문에 팔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요하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팔을 잘 못 올리죠. 앞선 두 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팔을 잘 못 올리시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팔을 드는 힘이 떨어집니다. 흔히 우리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모터 파워, 이제 근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팔을 이제 올리라고 하면은 엄청 아파하시면서 겨우겨우 들어 올리는데 드는 힘이 한 3번에서 4번, 5번 이상 연속으로 해 보라고 하시면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힘줄이 이제 원래는 꽉 막혀서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떨어져 가지고 공간이 이제 하얗게 생긴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이 힘줄이 이제 원래는 붙어 있어야지 이쪽 안쪽에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데 힘줄이 끊어졌죠. 물리적으로 이건 찢어지고 끊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당겨서 이제 수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을 당겨서 복원을 하고 본인 힘줄로 이제 대고 나서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팔을 서서히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통증은 이제 항상 정확하게 진단을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 이런 것들이 2가지가 생길 수도 있고 3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치료를 뭐 무조건 수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로 이제 치료가 순서가 되겠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만약에 아무 치료도 안 한 상태고 생각보다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보존 치료로 해볼 수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휴식, 말 그대로 사용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도수 치료, 그다음 필요한 뭐 체해 충격파 이런 보존 치료를 통해서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80% 이상은 보존 치료로 효과를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는 뭐 증식 치료, 뭐 콜라겐 치료, 그다음 PRP 본인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추출해 가지고 하는 PRP 치료 이런 것들도 이제 비수술 어깨 치료로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 이제 보존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한이 있고 통증이 생기면서 경직이 있는 경우, 회전근개 부분 파열, 완전 파열은 아니고 석회화 건염도 있으면서 어깨가 굳어 있다. 보존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비수술 치료로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간통이랑 이제 잠도 못 잘 정도로 이제 심하다. 그럼 이제 비수술로 좀 치료를 가능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 힘줄에서 아예 붙어 있는 게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빨리 최대한 본인 힘줄을 당겨서 꼬매는 게 제일 좋고요. 요새는 이제 패치를 이용한 수술이 정말 상당히 유행하고 이제 1-2년 전부터 많이 시행되는데 뭐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뭐 콜라겐 성분의 패치도 이용하고 그다음 슈어덤 패치, 뭐 제노 패치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하고요. 앞서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상부 관절랑 재건술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65세 미만이거나 좀 젊다. 그럼 이제 상부 관절랑 재건술을 통해서 최대한 본인 이제 어깨를 보존해 보고요. 상부 관절랑 재건술을 해도 사실 10%에서 20%는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이제 되게 심플합니다. 진단만 정확하게 저희가 알게 되면은 치료는 맞춰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인제 어깨 주변을 이제 당연히 수술이건 시술이건 주사 치료건 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깨 주변을 최대한 이거 강화시킨 다음에 수술이나 병원을 안 방문하는 게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거든요. 어깨 주변을 강화하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게가 부하되는 운동은 제한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팔굽혀펴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벤치프레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 이제 거울 보고 이제 45도로 이렇게 어깨에 근육 기른다고 이렇게 올리는 이제 운동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깨 무게 부하가 걸리면서 근육만 안 쓰게 됩니다. 인대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인대가 회전근개 힘줄인데 그게 이제 파열돼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무게 부하하는 운동은 최대한 제한을 하라 하고요. 그럼 어떤 운동 하냐고 이렇게 역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두박근 운동이랑 삼두박근 운동, 그다음에 광배근 밑에서 이렇게 잡고 윗팔을 딱 몸에 붙인 상태에서 당기는 운동들은 어깨 주변을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회전근개 힘줄은 안 다칠 수 있는 운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관절 사용을 줄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이런 염증들은 아무래도 과사용하는 질환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도한 관절 사용.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요령껏 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5분, 10분은 어디 가서 뭐 화장실을 가든 해서 잠깐 쉰다던가 요령껏 최대한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사용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스트레칭의 중요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질환 중에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경,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 관절낭 주머니가 염증 때문에 굳어서 이제 막힌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스트레칭만 잘 해줘도 관절 가동 범위가 잘 늘어나면서 통증도 별로 없고 야간통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정말 이제 자주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비만인데요. 이거 해부학적으로 되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비만이 왜 중요하냐면 어깨 관절을 보면은 회전근개가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을 감싸고 있는 지방층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만하게 되면은 근육 안으로 지방이 침투를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뭐 fat infilt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육이 차지해야 될 위치에 자꾸 지방이 끼게 되면은 근육은 연결된 게 이제 힘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육 포션이 점점 줄어들으면 이제 아무래도 힘줄이 텐션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힘줄이 파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만, 적정한 체중도 제가 유지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옆으로 이렇게 몰아누운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어깨 관절이 눌리면서 회전근개 힘줄이 짓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깊게 잠이 든 상태에서는 몸을 뒤척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인지하는 자세에서는 최대한 좀 누워서 그냥 천장을 보고 주무실 수 있게끔 주무시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주변을 강화하는 운동들을 꼭 해놓으면 이제 아무래도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꼭 설명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외래에서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운동인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깨 이제 운동은 크게 세 가지 모션으로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모션들이 있지만 전방 거상 앞쪽으로 올리는 전방 거상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체 교차 운동 이건 내외전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등 뒤 내외전 이건 이제 안쪽으로 당겨서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스텝 1이 있고 스텝 2로 넘어가는데 스텝 1에서 잡고 반대편 팔로 이제 쭉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이 각도까지 안 나오고 내가 이거보다 좀 적은 각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픈 각도에서 억지로 더 하지 마시고 아픈 각도에서 딱 멈추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멈추셔서 20초 정도를 이제 버티라고 하거든요. 20초 정도를 버티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우리 몸의 물성이라는 게 물리적 특징이 되게 재밌는 게 15초에서 한 17초, 18초가 지나면은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우리 몸이 좀 그런 해부학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초 가량 이렇게 버티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운동, 지금 전방 거상 운동도 이렇게 하고요. 상체 교차 운동도 똑같습니다. 스텝 1에서 스텝 2로 갈 때 최대한 당깁니다. 당기는데 여기서 당긴 다음에 바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아픈 지점에서 20초를 버티는 겁니다. 20초를 버티면 재밌는 게 이게 살짝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걸 이제 하루에 이제 3세트씩 하루에 한 5번만 반복을 해도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 뭉친 것들이나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면서 훨씬 어깨 통증이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 뒤 내외전 운동도 똑같습니다. 스텝 1에서 스텝 2로 갈 때 반대쪽으로 가만히 있다가 반대편 팔로 잡아서 당겨줍니다. 이때 당겨줄 때 마찬가지로 최대 각도에서 더 당겨서 아픔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아픈 지점에서 20초를 딱 기다립니다. 20초를 기다리고 20초가 지나면 다시 천천히 이제 손을 놓으면서 이제 푸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이제 100만 불짜리 운동이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이것만 해 놔도 어깨 주변이 굳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한 진단은 이제 굳이 받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꼭 이제 하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결론을 지으면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어깨 통증은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요. 이 정확한 신체 검사랑 문진을 통해서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단만 정확하게 받으면 치료는 거의 한 7~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깨 정형외과 전문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진단, 이런 질환이 있기 전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은 예방 차원에서 병원 갈 확률도 엄청 떨어지고 미리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예방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질환은 거의 다 비수술 치료랑 보존적인 치료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바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러진 마시고 최대한 비수술 치료, 보존 치료를 최소한 4주 이내 해보시고 그래도 너무 아프다. 그럼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필요할 때는 이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때 이제 시기가 중요하다고 적은 이유는 아까 이제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어깨를 이제 쓰다 보면은 힘줄이 이제 파열이 되고 점점점 이제 딸려가기 때문에 초기에 오신 분들은 수술이 아무래도 간단하게 끝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이제 점점 빨려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본인 힘줄로 당겨서 꼬매기도 어렵고 꼬매놔도 재파열 확률이 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때는 시기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되게 후딱후딱 지나갔는데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엔 휴식 님이 이제 올리셨고요. 요즘 어깨가 계속 뻐근하고 팔을 들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단순 근육 통증인지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팔을 들기가 힘들다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드는 힘 자체가 만약에 그냥 이게 각도가 아예 걸려 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이 굳어버린 어깨다. 각도가 안 나온다. 누가 억지로 들어 올리면은 아프다. 내가 올릴 수 있는 각도 내에서는 되게 편하게 든다. 그럼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무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먼저 치료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도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은 유착성 관절낭염이거나 아니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됐는지는 신체 검사를 해서 평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세미 님이 이제 써 주셨는데요. 유착성 관절낭염증으로 주사를 2번 하셨고 도수 치료도 20회 상당히 많이 하신 겁니다. 20회 정도 받았고 괜찮았는데 치료 후에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아픕니다. 어떤 치료가 확실한 치료인가요?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옵니다. 이제 이미 환자분은 보존 치료 하신 거죠. 수회를 하셨고 주사도 2번 하셨고 도수 치료도 20회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2개월이 지나서 다시 또 아프다고 하면은 그 관절낭 주머니가 생각보다 아직 안 열리고 닫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유착성 관절낭염을 길 막힌 거를 이제 뭐 수술로든 아니면 비수술로도 가능하니까 비수술로 그 길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원인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미 보존적인 치료하신 분이라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외래로 오게 되면 저는 MRI를 무조건 찍어서 그 주머니가 진짜 막혔는지 아니면 다 이미 뚫렸는데 그냥 통증이 좀 있는 건지 만약에 전자의 경우처럼 막혀 있다. 그러면 이제 비수술이나 수술로 이제 여는 치료를 하고요. 길은 다 열려 있다. MRI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주사 치료라든가 도수 치료 같은 거를 한두 번 더 하면서 지켜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생각 많은 밤이고요. 육아하면서 계속 아기를 안아서 올리다 보니까 어깨가 뭉친 느낌이 심해요. 잠잘 때도 쑤셔서 자세 잡기가 어렵네요. 이런 통증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문제일까요? 저도 사실 아기가 이제 9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아기 때는 이제 많이 들다 보면은 이제 안 쓰던 근육이나 아니면 평소 쓰더라도 이제 내가 한 5분밖에 안 쓰던 근육을 아기를 들다 보면은 10분, 20분 더 쓰게 되거든요.
이제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근막 통증 증후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우선 보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이제 육아하시는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호전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거의 한 99%는 호전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아,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아니고 안에 힘줄이나 아니면은 뭐 석회성 건염이라던가 아니면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젤 29M님 이제 또 답변하셨는데 회전근개 파열도 노화와 관련이 있나요? 치료법은 수술인가요? 파열이니 수술 외에는 치료법이 없을 것 같아서요. 석회와도 관련이 있나요? 아, 맞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정말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 정말 핵심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 노화와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방 차원에서 과사용을 좀 덜 하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회전근개도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이 탄력성이나 이런 두께 같은 게 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힘줄이 부착돼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최대한 보존 치료로 비수술 치료로 가능하고요. 힘줄이 이제 딱 그 뼈에서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빨리 꼬매는 게 맞습니다. 빨리 꼬매서 재파열이 안 되게 그다음 더 힘줄이 딸려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석회와 관련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석회성 건염이 동반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똑같이 엔젤님구나. 노인이 되면은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넓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퇴행성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노인이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이는 뭐 70대, 80대지만 근육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제 우리가 앞서 한 50년, 60년 살아온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깨 운동이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덜 하게 되면은 젊었을 때보다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는 좁아지고 이제 골반은 넓어진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좀 퍼진다는 거거든요. 젊을 때는 이제 근육도 짱짱하니까 엉덩이 근육도 딱 잡아주고 골반 근육도 잡아주는데 그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니까 약간 골반이 약간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평소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너무 또 무리하다가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 15분이나 20분 정도 근육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이제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이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내추럴 님이 이제 질문하셨고요. MRI를 찍으셨는데 회전근개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론 조심하며 살았고 조금 무리한 날에는 어깨도 아프지만 팔꿈치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 전체가 붓고 손목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혹은 혹시 파열이 되면은 팔 전체가 이런 증상이 오나요? 몸을 좀 아낀 날은 손도 붓지 않고 팔 전체도 통증은 약합니다. 끊어지면 이런 증상이 있나요? 네, 이거 MRI를 찍으셨거든요. 그럼 정밀 검사를 하신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하신 거고 회전근개가 찢어졌다는 게 정말 완전 파열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지금 얘기하신 거로 봤을 땐 찢어졌다는데 조심하며 살았다는 거는 봤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부분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파열인 경우에 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정형외과에서는 권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거로 봤을 때는 이제 조심하라고 했다는 거 보니까 부분 파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분 파열이 있을 때는 보존 치료, 뭐 비수술 치료나 아니면 보존 치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아까 이제 어깨 45도로 이제 뭐 물건을 들거나 하는 행위 같은 거를 좀 줄이는 게 좋고요. 이제 손 전체가 붓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염증 때문에 어깨가 염증이 이제 중력 방향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붓는 거고요. 조금 무리를 하지 않으면은 괜찮다는 거는 염증이 안 생기니까 이제 안 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시점이 MRI 찍은 시점이 이제 1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근데 통증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한번 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 다시 MRI를 체크를 해서 정말 부분 파열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보시면 클리어캐스트 님이 하셨고요. 요즘 들어서 어깨 관절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고 처음에는 운동 때문에 생긴 단순 근육통, 근막 통증 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낫질 않네요.
골프 연습을 하다 보면 특히 스윙 동작에서 어깨가 찌릿하게 아프고 팔을 뒤로 젖힐 때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이제는 셔츠 입을 때, 옷 입을 때도 불편할 정도라고 하셨고, 주변에서는 반복적인 회전 동작으로 관절에 무리가 쌓이면서 생긴 어깨 관절 통증이 있을 수 있다, 통증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인 줄 알고 치료를 좀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를 보면은 팔을 뒤로 젖힐 때도 통증이 있고 어깨가 찌릿하게 아프다는 거는 관절낭 주머니에 유착이 된 염증이 쌓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팔에 드는 힘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면은 유착성 관절낭염, 이제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유착돼가지고 이제 붙어버린 경우가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유착성 관절낭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보존적인 치료들, 물리치료, 도수치료, 근육 풀어주는 치료들 있죠. 그다음 주사치료 이런 것들도 해보고, 그래도 뭔가 이 관절낭 막힌 주머니가 계속 막혀서 안 열리고 통증이 있다. 그때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그 관절낭 막힌 거를 길을 열면은 이제 엄청 편해지실 겁니다. 네. 그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미님이 댓글 달아주고요. 어깨 통증 주사 치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어깨가 계속 안 올라가서 주사 맞으면 좀 나을까 해서요. 어떤 주사가 있나요? 정말 이제 광범위한 질문이신데, 요새 이제 보면은 어깨 관련돼서 통증 주사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프롤로 주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그다음 DNA 주사, 뭐 콜라겐 주사, 그다음 본인 피를 뽑아서 돌리고 하는 PRP 주사,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어깨가 계속 안 올라간 시점에서 보존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뭐 도수치료, 물리치료, 체해충격파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을 포함한 치료들을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럼 주사를 한두 번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주사해서 만약에 그 관절낭이나 뭐 힘줄이 만약에 부분 파열이 있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그 관절낭 주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막혀 있고, 아니면 관절낭 주머니는 이상이 없는데 회전근개가 만약에 파열이 됐다, 완전 부착부 파열이다, 그러면 주사 치료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MRI 찍어서 힘줄이 더 딸려 들어가기 전에 빨리 꼬매주는 치료가 이제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셨고, 이로 인해서 어깨 통증도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어깨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이와 관련된 물리치료나 운동법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일상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지켜야 할 소소한 생활 습관이 있을지, 그 다음에 또 통증이 심해질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관련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퇴행성이든 아니면은 뭔가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하든 이러면서 이제 그 약해진 그 뒤쪽에 막고 있는 허리 디스크 쪽으로 디스크가 터진 거거든요. 이렇게 터진 경우는 이제 뭔가 몸을 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허리만 쓰시는 분이 어깨에도 안 쓰실까요? 분명히 어깨에도 많이 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예 연관이 없다고, 이제 질환은 분명히 다른 질환이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몸도 분명히 많이 사용할 거라서 어깨 통증도 같이 겹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랑 관련돼서 물리치료나 운동법이라고 하셨는데, 허리는 물론 길게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지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배에다가 복압을 주지 않고 그냥 숙이는 동작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허리 디스크가 순간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샤워하고 몸 씻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평소 물건, 특히 5kg에서 7kg 이상 되는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팍 숙여서 들거나 하는 거는 허리 디스크를 위해서 최대한 조심하시고요. 허리를 일자로 세운 상태에서 물건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어깨도 이제 운동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주변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한데, 그 중에 45도로 물건을 든 상태로 하는 이런 운동들은 하지 마시고,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 그다음 광배근 아래쪽에서 딱 당겨주는 이런 어깨보다 이 상체를 위로 올리는 운동들은 조금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습관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칭은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스텝 1, 2로 넘어가는 스트레칭 있죠? 그거는 꼭 해주셔야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정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이어서 볼게요. 잔잔하고 흐린 날,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볼게요.
요즘 오른쪽 어깨가 계속 찌릿하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도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거릴 때가 있어서 밤잠, 야간통이 있는 거죠. 혹시 단순한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오른쪽 어깨 통증 원인이 있는 건지 몰라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고, 운동을 심하게 한 적도 없는데 이런 통증이 나타나니 오른쪽 어깨 통증이 무엇인지 답답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어떤 치료해야 될까요? 네, 이거 정말 이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외래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 오시면 꼭 여쭤보는 게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항상 여쭤봅니다. 그래서 4에서 6주거든요, 보통. 4에서 6주가 지났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프면은 덜 쓰거든요, 본인이. 근데 4에서 6주가 이렇게 조심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근막통증 증후군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50% 넘게 다 회복이 되고요. 만약 안에 문제가 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 아니라 안에 이제 힘줄이라든가 아니면은 관절낭에 유착이 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든가 아니면은 염증이 쌓인 석회성 건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수술 치료로 해결할 수도 있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도 있고, 회전근개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정확하게 MRI 찍어서 빨리 꼬매주는 치료를 해야지, 나중에 정말 시기를 놓치면은 인공관절까지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포커스를 잡고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원장님. 30대 후반 여자시고 사무직 일하고 있고요. 체중 증가로 허리 통증이 생겨서 고민이시고 잘 때 바로 누워서 자기가 힘들고 옆으로 자게 되는데 그러면 또 허리를 굽히게 자게 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게 반복됩니다. 잘 때만이라도 통증을 줄일 방법 없을지요?"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이제 체중 증가 때문에 어깨 자체, 그러니까 허리 자체가 좀 생각보다 이렇게 붙지가 않고 좀 뜨는 경우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허리를 이렇게 딱 등에다가 제대로 받쳐서 주무시게 되면은 허리에 걸리는 부하가 덜 걸리는데, 체중 증가나 이런 게 생기면 허리가 이제 위로 뜨거든요. 그럼 이제 허리 쪽에 관련된 인대들이 막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보통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면은 후관절 증후군은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보통 체중 증가를 이제 조절하면서 근력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필요하면은 주사 치료 정도랑 약물 치료 정도, 그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로 다 해결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허리 안쪽에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뭔가 협착이 돼 있거나 눌려 있다. 아니면 디스크가 터졌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나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중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허리 관련된 근력 기르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15분씩 10분씩 막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환자분의 이제 몸 상태 경과를 잘 보시면은 어디다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딱 포커스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아는 내에서 답변을 잘 드렸고요. 혹시 나중에 또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뭐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정형외과 어깨를 보시는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가시면 정확하게 이제 치료를 받고, 결국에는 진단만 잘 떨어지면 치료는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또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네. 오은성 님이고요. "어깨를 자주 마사지해 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요? 가족들이 어깨 주물러질 때 뭉쳤다고 고생 많다고 그러면서 마사지 자주 받으라고 그러는데 막상 저는 어깨가 딱히 아프거나 뭉친 게 느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서요." 꼭 필요한가요? 네. 이거는 이제 예방 차원이죠.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에요. 어깨를 자주 마사지해 준다는 거는 근육이 뭉친 막이 뭉친 걸 풀어주는 근막 통증 증후군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특별히 받았는데 시원하거나 이런 게 없다, 뭐 별로 그렇게 뭐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오은성 님은 생각보다 지금 어깨 관련돼서 뭐 그렇게 질환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애플망고 민트 님. "현재 회전근개가 90% 부분 파열이 진단받은 상태라고 하시고 어깨 견갑골, 어깨 날개뼈가 최근 들어 통증이 심하다." 회전근개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현재 회전근개가 90%의 부분 파열이라는 거는 거의 완전 파열이거든요. 아까 제가 부분 파열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또 한 번 얘기는 안 드렸는데, 부분 파열에서 이제 완전 파열로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 50%입니다.
50%의 부분 파열, 50% 이상의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완전 파열로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게 90%의 부분 파열이라고 하면은 거의 완전 파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깨 견갑골이 최근 들어서 통증이 심하다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추 쪽에서 오는 이제 질환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근막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회전근개가 있으면서 환자분은 근막 통증 증후군도 있었을 확률이 높고, 플러스로 경추 질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포커스를 잡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해 주셨고, 정말 이제 제가 아는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궁금하신 것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되고, 좀 집이 멀거나 이러시면은 이제 어깨 전문의 통해서 또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제 어깨에 불편한 거로 인해서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연초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이제 관심 갖고 건강에 이렇게 항상 이제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항상 이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제 비욘디 채널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올해 2026년에는 정말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다르게 더 건강한 몸으로 탄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